안녕하세요, 리비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한 분께서 강의 요청을 좀 해주셔서 그 강의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강의 요청에 대한 내용은 회원가입 형식의 레이어 팝업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회원가입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대부분 폼들이 굉장히 길어서 좀 유사한 폼에 좀 1대1 상담에 대한 레이어 팝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패턴은 비슷합니다. 약관 나오고 좌측에 제목, 오른쪽에 폼, 이렇게 해서 신청하기 또는 가입하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이 레이어 팝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으로 열면 팝업이 열리고, 닫기 버튼까지 누르면 팝업이 닫히는 걸로 한번 제작을 해 볼게요. 우선 HTML부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팝업 부분부터 작업을 하고요. 나중에 딤이라든지 그 외 바닥에 있는 버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레이어 팝업을 작업하실 때는 유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레이어 팝업은 우선은 div로 또는 하나의 영역으로 감싼 다음에 HTML 내에 존재하는 팝업입니다. 그리고 일반 윈도우 팝업이 있는데, 윈도우 팝업은 HTML 별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TML 파일 별로 레이어 팝업 한 개씩 존재하는 게 윈도우 팝업이고, 그렇지 않고 팝업 하나에 HTML 파일 하나에 팝업이 계속 팝업이 만들어지면 그건 레이어 팝업입니다. 결국 예전에는 레이어 팝업이라고 하면 div에서 레이어 팝업은 div로 만드는 이렇게 팝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래스 하나 주겠습니다. 클래스 하나 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목이 필요하겠죠. 제목은 간편 상담 신청. 그리고 닫기 버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닫기라고 두고 그 사이에 코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목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내용을 다 본 다음에 닫을지 말지 결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부분 회원가입 양식들은 거의 표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로 만들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표를 하고 클래스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TML5이기 때문에 캡션 안에 디테일스 넣어주고, 그리고 썸머리 요소까지 넣어서 작업을 해줄게요. 요약글을 넣어줘야 되는데, 요약글은 우선 통상적으로 넣는 게 신청 회원가 신청 폼이라고 제목을 해주고, 그리고 요약글은 신청자 이름, 연락처, 메모, 적용 가능한 혜택을 입력 또는 선택하는 표라고 제목만 나열해서 보통 줍니다. 요약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열애 그룹을 해야겠죠. 열애 그룹을 하고, 그리고 각각 열을 만들어줍니다. 열은 총 2가지죠. 가장 긴 거는 그냥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짧은 거를 픽셀로 넣어줍니다. 표는 이미 선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열에 대한 가로 사이즈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부터 그 다음 영역 부딪히는 곳까지겠죠. 111픽셀이 나오네요. 그래서 열애 그룹까지 했고요. 이제 행애 그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헤드는 없죠. 티바디부터 티바디 해주고, 티바디에 지금 행이 하나, 둘, 셋, 4개 있죠. 4개 행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th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td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 폼이 input text area 이런 것들이 1대1로 설명하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레이블을 미리 적어줄게요. 레이블을 미리 적어줘서
나중에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총 4개죠. 총 4개의 행이 있고 마지막 행은 체크박스이기 때문에 레이블이 필요 없겠죠. 체크박스 옆에 있는 텍스트가 대응이 될 테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신청자 이름이죠. 위에 이미 제가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복사붙이기로 넣겠습니다. 적용 가능한 혜택이 있나요? 혜택이 있나요? 그리고 줄내림 있죠? 적용 가능한 혜택 BR 넣어줍니다. 이 부분이 아니네요. 자, 다음에는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인풋 타입 텍스트겠죠. 그리고 플레이스홀더를 써서 미리 입력된 데이터를 넣어주겠습니다. value는 쓰지 않습니다. value 같은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는 텍스트에 해당되고 플레이스홀더 같은 경우에는 안내 메시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은 입력해주세요. 넣어주시고요. 숫자만 입력해주세요. 연락처죠. 연락처면 인풋이 텔입니다. 그러면 숫자 키패드가 뜨게 되거든요. 모바일 상태에서는. PC 상태에서는 숫자만 입력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플레이스홀더 똑같이 넣어주시고 숫자만 입력해주세요 하고 안내 메시지를 써줍니다. 다음에 메모 300바이트 한번 옆에 써줄게요. 레이블 밖에 써도 되고요. 레이블 밖에 써도 될 것 같네요. 나중에 CSS 문제를 위해서 0에 300 하고 바이트 써줍니다. 자, 다음에는 텍스트 에어리어예요. 텍스트 에어리어를 써주고 콜스 로스 필요 없죠. 아이디 필요 없고 네임도 필요 없습니다. 플레이스홀더를 넣어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좀 화면 좀 줄일게요. 화면을 줄여서 좀 보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미리 써놓을게요. 네, 텍스트 각이라서 제가 미리 좀 써놨습니다. 자, 다음에는 체크박스죠.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체크박스로 해두고 ID4로 연결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포 안에 각각 텍스트를 넣을 텐데 리스트로 넣을 거예요. 리스트로 넣어서 각각 떨어질 수 있도록 체크박스들이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여쓰기 좀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팀 멤버십 회원이세요. 네, 지금 미리 텍스트를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텍스트를 작성을 했고요. 이제 테이블 쪽은 끝났고, 그 다음에 약관동의 쪽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크박스가 있죠. 옆에 텍스트가 있고 약관동의 박스가 전용으로 있기 때문에 테이블 다음에 div 하나 만들어서 약관통이라고 클래스를 준 다음에 똑같이 인풋 타입 텍스트, 인풋 타입 체크박스와 레이블을 넣어서 텍스트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다음에 전문 보기는 버튼이거든요. 그럼 A 요소에 해당되겠죠. A 요소를 넣고 전문 보기라고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TML이 다 끝이 났어요. 이제 HTML이 끝이 났고 끝이기보다 레이블 한 번 더 연결해 줘야 되겠네요. 레이블 하나 더 연결해 주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질문해 주신 분은 개발자 분이시거든요. 웹 개발자 분이신데 이 ID4 레이블을 연결, 접근성을 위해서 레이블 연결을 좀 시켜줘야 돼요. 이게 퍼블리셔 입장에서 이 레이블을 좀 많이 연결시켜 줍니다. 또는 타이틀을 주는데 타이틀 같은 경우는 개발자분들이 많이 건들지 않으세요. 근데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분들이 많이 좀 손을 대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규인 경우에나 리뉴얼인 경우 전부 다 상관없이 개발자 본인만의 그 고유 아이디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패턴에. 물론 퍼블리셔 분들도 각자 아이디 쓰는 패턴도 또 각자 다 다르세요. 그리고 그게 맞고 틀리고는 아니고, 그리고 에즈이즈의 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고유 아이디를 또 다 지정해 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퍼블리셔 분들이 이렇게 아이디4를 작성을 하고 개발단에 넘기게 되면 개발자분들이 이거를 무시하고 아이디를 다 본인의 취향에 맞게 또는 에즈이즈에 의해서 변형을 시킵니다. 아이디 값을 자체를. 변형을 시키는 건 괜찮아요. 변형을 시키되 포까지 같이 변형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아이디와 포를 맞추지 않고 아이디만 작업이 급하시다고 막 이렇게 바뀌게 되면 나중에 탈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퍼블리셔 분들은 이미 HTML을 그렇게 보냈는데 다시 접근성을 흐트려 놓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개발 파트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나중에 좀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자분들께서는 이 작업을 하실 때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포가 입력이 된 이 레이블 연결이 되었으면 아이디 있는 값을 자기가 바꿨다 하면 포 있는 값도 같이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같은 것들. 어차피 아이디는 한 페이지 하나밖에 쓸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포도 한 페이지 하나밖에 못 쓰거든요. 그럼 같은 값을 찾으셔서 바꿔주시면 나중에 좀 편하실 거예요. 네. 닫기 버튼 클래스 하나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스 다 전부 다 주었고, 이젠 디자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 팝업 하나 만들 텐데 오른쪽에 CSS를 미리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한번 볼게요. 네, 현재 이렇게 디자인이 나왔고, 이젠 CS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가로 사이즈 줘야겠죠. 전체 가로 사이즈 주고, 지금 보면 옆에 여백도 있어요. 이만큼 여백도 있고, 그 배경이 흰색으로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요소들은 배경색이 없거든요. 그러면 가로 세로 크기를 재보도록 할게요. 820에 833. 그러면 클래스 팝업이죠. 가로 사이즈가 820에 833 픽셀이에요. 그리고 늘 팝업 같은 경우는 화면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포지션에 픽스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50%, 세로로 50%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에서 트랜슬레이트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50% 하시게 되면 마진으로 빼는 값을 이제 CS3에서 자동으로 가로 사이즈의 반만큼 역순으로 해서 가운데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형태로 오게 됩니다. 보도 한번 주면 잘 알 것 같아요. 우선 현재 뒤에 배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도를 줘서 테이블의 형태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팝업의 형태를. 자, 그러면 가운데로 이제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차례대로 작업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여백이 있죠. 우선 여백 같은 경우에는 좌우측 고정으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60픽셀이네요. 팝업의 여백 자체가 우선 좌우측 60픽셀이에요. 좌우측을 주게 되면 가로 사이즈와 부딪히기 때문에 박스 사이징을 줘서 좌우측의 여백을 동일시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디자인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위에 여백이 있고 밑에 여백이 있습니다. 밑에 여백은 웬만하면 잘 주진 않는데 줘야겠네요. 밑에 여백을 좀 같이 주고, 그리고 이 여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아래 여백을 보게 되면 좀 다르죠. 이 텍스트 밑에와 위에 여백이 다르면 우선 줄간격으로 줄 거예요. 줄간격으로 텍스트를 가운데로 주거나 아니면 줄간격 초기화해서 밑으로 여백만 주셔도 되고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우선 밑에 여백 한번 보고 위에 여백 동일하게 한번 줘볼게요. 전부 다 60픽셀이네요. 그럼 위에도 60픽셀로 해주는데 지금 52픽셀이죠. 50픽셀로 고정을 시키고 50에 60픽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픽셀 사이드 그냥 넣을게요. 52픽셀에 60픽셀 넣어서 정확한 위아래 여백을 넣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목 영역 할 차례인데, 제목 영역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캡처본이라서 폰트 사이즈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켓 툴의 높이를 가지고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거의 유사하거든요. 36픽셀에 2, 그러면 팝업에 있는 AC2 요소를 하나 잡아서 폰트 사이즈를 주고 컬러를 2 주겠습니다. 36픽셀에,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었죠? 가운데 정렬까지 줄게요. 네,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다음에는 밑으로 여백 있죠? 그리고 볼드를 좀 해제해 주겠습니다. 폰트 자체가 워낙 굵어서 42픽셀 주간격도 초기화할게요. 주간격 초기화하고 밑으로 여백 42픽셀 넣어줄게요. 네, 폰트 웨이트 노멀로 줘서 볼드도 해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선이 있었죠? 이 선도 굵기가 3픽셀이네요. 3픽셀에다가 444 넣어줍니다. 그러면 보더를 3픽셀에 444 넣고요. 이렇게 선까지 넣게 됩니다. 그럼 닫기 버튼도 해볼게요. 닫기 버튼은 포지션으로 올려주게 될 텐데, 픽스드의 자식으로 버튼이 좌표가 타지 않아요. 닫기 버튼 만들어 주는데, 여기 닫기 버튼이 있죠? 그럼 팝업에 있는 닫기 버튼 클로즈 선택해서 포지션 앱솔루트에서 오른쪽 위로 넣어줍니다. 그럼 오른쪽 위로 닫기가 생성이 되고, 제가 배경 이미지로 만들었거든요. 백그라운드 URL 해서 넣어줍니다. 이미지스에 닫기 버튼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no repeat 해서 반복하지 않고, 가로 세로 사이즈 알아야겠죠? 41픽셀이네요. 그럼 인라인 요소가 앱솔루트를 되게 되면 자동으로 블록 요소가 돼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가로 세로 사이즈 넣어주시면 됩니다. 굳이 디스플레이 블록이나 인라인 블록이나 이런 거 안 넣어주셔도 돼요. 자, 글씨가 안 보여야 되죠. 글씨 같은 거는 뭐 컬러로 줘서 트랜스페어런트 줘서 투명 글씨로 만들어 줄게요. 자, 다음에는 이젠 이 버튼에 대해 위치 잡아줘야 되죠. 오른쪽 위로 붙었기 때문에 오른쪽 변으로부터 계산을 하셔야 되고, 윗변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가로 세로 값이 x축 y축이에요. 가로 값이 y축, 세로 값이 x축. 어차피 똑같이 40픽셀이네요. 그러면 앱솔루트의 라이트에서 40픽셀 만들어 주시고, 이 부분도 40픽셀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좌표를 잡아주죠. 자,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표 부분 하게 될 텐데, 우선 표도 가로 사이즈가 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도 가로 사이즈가 있는데, 제 밑에 선도 있죠. 선 밖에 버튼도 있고요. 그럼 이 큰 사각형 영역이 존재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좌측, 우측에 큰 사각형 영역이 있고, 그리고 그 좌측에 그리고 우측에 패딩이 있는 겁니다. 을 만들어주고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은 하나 감싸야겠네요. 영역 자체를. 그래서 제목 다음에 영역을 감싸서 컨텐츠라고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버튼 전까지. 버튼을 제가 코딩을 하나 안 했네요. 상담 신청. 클래스 btn 타입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여쓰기 할게요. 이 컨텐츠라는 영역을 하나 잡아서 팝업 컨텐츠 영역 하나 잡고요. 그리고 좌우측에 여백을 주고 아래에 선 하나 줄게요. 좌우측 여백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이죠. 78픽셀 공통으로 넣어주고 밑에 선 주겠습니다. 그러면 좌우측에 78픽셀 주고요. 밑으로 선 줄게요. 자, 그러면 좌우측 여백 밑으로 선 다 들어가게 되죠. 다음에 이 동의하기와 표와의 간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위로 너무 붙어 있었기 때문에 40픽셀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부분도
40픽셀이네요. 다행히 여백이 같아요. 그럼 위아래로 40픽셀에 좌우 78픽셀이 정확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표 부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TH 부분 전부 다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TD 부분 작업을 할게요. TH의 글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TH의 13픽셀에 2 넣어주겠습니다. 테이블인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을 언제든지 또 한번 쓸 수가 있어요. 굳이 팝업에 국한된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는 이제 부모를 주는 게 따로 주는 게 아니라 테이블 혼자 디자인을 주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팝업 안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부모 창에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TH에다가 폰트 사이즈 13픽셀의 컬러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텍스트가 좌측 정렬이었어요. 텍스트 라인 레프트에 폰트 웨이트 노멀 해줍니다. TH는 기본적으로 볼드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해제를 시켜줍니다. 자, 다음에는 옆에 별 표시를 하게 될 텐데 별 표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색깔 넣어주고 일반 텍스트로 써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별 표시 자체를 여기다 텍스트를 바로 쓰겠습니다. 레이블 밖에다가 텍스트를 써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텍스트 써주면 안 되겠네요. 텍스트가 아니라 그냥 써주면 안 되고 스펜으로 감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스펜으로 감싸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사를 해서 다음에 있는 별표까지 두 개가 필수 입력이죠. 이렇게까지 주시고 이 별 표시만 그냥 두시면 안 돼요. 나중에 장애인분들이 별 표시의 의미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필수 입력이라고 이렇게 미리 써주시게 되면 나중에 시각장애인분들이 특히 시각장애인분들이 별 표시의 이름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죠. 만약에 타이틀을 주게 되면 센스리더에서 한 번 더 키보드 조작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은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고 바로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클래스 사이드 주시게 되면 제가 앱솔루트에서 날려주는 기능을 만들어 놨거든요. 클래스 사이드를 줘서 화면상에는 텍스트가 사라지게 만들어 주고요. 어차피 시각장애인 전용이니까요. 그래서 TH 안에 만약에 스팸 요소가 있으면 별 표시인 거예요. 무조건 별 표시를 만들어 놓은 거고 텍스트 컬러를 줘서 오른쪽에 붙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컬러가 줬어요. 그럼 정확하게 다 들어가죠. 다음에 메모하고 이 부분이 텍스트가 좀 다른 색상이죠. 가장 진한 부분 999네요. HTML을 보게 되면 메모에서 또 밖으로 나와 있죠. 이 부분은 EM 요소를 할게요. EM 요소를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E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앱솔루트로 나눈 클래스 하이드고요. 그냥 모든 EM을 해버리게 되면 TH의 EM은 컬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컬러가 999였나요? 어차피 앱솔루트로 날아간 녀석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설명 같은 경우에도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됐네요. 폰트 사이즈 한 포인트 더 올려주겠습니다. 임의로 잰 거라서 아닌 것 같아요. 폰트가 14픽셀로 해서 다 넣어주고요.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인풋 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100%로 꽉 차 있죠. 전부 다 100%를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디폴트.점 제가 CSS에서 여기서 가로 100% 다 넣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통으로 이미 가로 100%로 다 들어가 버렸고 이제 높이와 줄 간격 주고 보더 레디우스와 선도 있어요. 우선 이 부분은 디폴트.css에서 전부 다 통일을 시켜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정의가 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정의가 되었으면 세로 높이, 글씨 크기, 모서리 둥근 정도가 이미 만들어졌으면 모든 페이지 거의 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이너 분들께서 이걸 아이덴티티 때문에 전부 다 동일하게 맞춰주시거든요. 8 해주고 48 보더 레디우스는 3픽셀이네요.
48에 3픽셀. 그러면 디폴트.css에서 48에 보더 선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레디우스가 3픽셀 넣어줍니다. 그러면 전부 다 둥글게 되고 높이까지 다 들어가 되죠. 플레이스 홀더도 마찬가지로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플레이스 홀더는 별도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13픽셀 999. 현재 플레이스 홀더 이 부분에서 제가 전부 다 잡았어요. 13픽셀 높이는 100%가 아니라 48픽셀로 넣어주겠습니다. 줄간격 자체를 안 넣을게요. 지금 글씨가 잘리는 이유가 줄간격 초기여서 그런데 글씨 색깔은 아까 999였나요?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맞네요. 그러면 보게 되면 이제 안에 다 들어가게 되죠. 정확하게. 그리고 초점이 왔을 때 색상 변하는 거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옆에 텍스트 인덴트, 텍스트 에어리어는 필요 없죠? 텍스트 에어리어에는 텍스트 인덴트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텍스트 인덴트를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제가 모든 공통에 넣어줘서 그래요. 자, 이 상태에서 옆에 보시면 또 글씨 크기를 14픽셀로 올릴게요. 14픽셀로 올리고 옆에 여백 있죠? 20픽셀 여백은 인덴트가 아니라 패딩으로 20픽셀 여백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덴트는 초기화는 시켜주고, 그러면 옆에 전부 다 좌우측으로 텍스트가 있는 걸 보게 되고, 가로 100%에서 패딩을 줬기 때문에 박스 사이징이 필요해요. 박스 사이징을 넣어서 자동 계산될 수 있도록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전부 다 14픽셀로 통일시켜 줄게요. 그리고 텍스트 컬러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999네요. 세로 고침을 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죠. 자, 다음에는 텍스트 에어리어 컬러 다 들어가 있죠. 플레이스 홀더가 지금 텍스트 에어리어는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 플레이스 홀더까지 텍스트 에어리어까지 같이 잡아버릴게요. 다 텍스트 에어리어까지 잡아버렸습니다. 이 텍스트 에어리어의 높이가 존재하죠. 높이 같은 경우에는 선 포함해서, 왜냐하면 박스 사이징을 줬기 때문에 116픽셀을 넣어줍니다. 이거는 style.css에서 만들어줄게요. 텍스트 에어리어는 높이가 116픽셀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지금 이제 전체 여백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여백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만 줄게요. 밑으로만 주어서 마지막엔 없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20픽셀이네요. 그러면 TD에다가 여백을 패딩을 20픽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으로 다 떨어지게 되고 마지막만 안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 TR에 밑에 써주겠습니다. TR의 마지막 자식에 TH와 TD 자체를 패딩을 초기화 시켜줍니다. 그럼 마지막은 여백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젠 체크박스 디자인하면 돼요.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 모두 동일하게 웬만하면 디자인이 타입 2개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한번 체크박스 디자인이 나왔으면 모든 페이지에 이 같은 체크박스를 거의 다 쓰거든요. 그래서 미리 체크박스를 공통 디자인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번 만들어 줄게요. 인풋을 우선은 인풋의 타입에 체크박스를 포지션으로 날려버릴 거예요. 앱솔루트에서 레프트를 마이너스 1% 자기 크기의 3000배만큼 날려버리고, 체크박스 다음에 레이블이 올 경우에 이젠 디자인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디자인이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디자인이 간단해요. 사각형이기 때문에 비포로 해서 그려넣겠습니다. 우선 그려넣기 전에 이 텍스트 한번 볼게요. 14픽셀이죠. 그리고 666 넣겠습니다. 폰트 사이즈가 14픽셀에 컬러를 666 넣겠습니다. 넣고요. 그리고 비포로 만든다고 했죠. 비포로 해서 컨텐트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것을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해서 바로 옆에 붙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넣어주고, 선까지 있었어요. 선 넣어준 다음에는 이제 여백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여백을 넣어주겠습니다. 만약 생각나는 이 디자인을 딱 보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바로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저처럼 바로 그냥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게 값은 나중에 계산하면 되거든요.
22, 20에 20, DDD, F4. DDD만 외우면 되죠. 20에 20, 보더 색깔, 그리고 배경 색깔 외워주고요. 20픽셀 넣어줍니다. 오른쪽 여백은 10픽셀이네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진 10픽셀 넣어줍니다. 그러면 옆에 사각형 다 생겨나게 되죠. 색깔을 바꿨었네요. 이게 DDD고 넣어줍니다. 자, 세로로 틀어져 있죠? 세로로 틀어져 있는 건 버티컬 라인 주면 돼요. 버티컬 라인 미드를 줍니다. 그러면 세로로 다 붙어 있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적용 가능한 혜택이 있나요? 위로 붙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 위로 붙고 전부 다 위로 붙었지만 얘도 위로 붙었지만 위에 여백이 있는 거야. TH 위에 여백. 그러면 위에 TH만 위에 여백을 전부 다 주겠습니다. 위로 다 붙어 있는데 위에 다 여백이 있다고 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특수 몇 개만 위에 여백이 있는 것 같은데 메모만 위에 여백이 있고 나머지 가운데 정렬이지만 이것은 또 위에 다 붙어 있어요. 좀 약간 헷갈리게 좀 만들어줬네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 분께서 좀 통일시키지 않은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쪽에 여백을 이만큼 주고 여기도 이 여백을 이만큼 주고 이쪽도 여백을 이만큼 줄 것 같아요. 전부 다 동일하게. 우선은 그렇게 여백을 한번 줘볼게요. 좀 통일시켜서 20픽셀이라고 주겠습니다. TH에 패딩 탑으로 20픽셀을 주고 버티컬 라인을 탑으로 주겠습니다. 표에서 버티컬 라인을 주게 되면 Y축 정렬이 돼요. 그래서 Y축의 정렬을 그대로 응용을 해서 위에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틀어지는 게 많이 없죠. 만약에 위에 부분까지 좀 틀어졌다 생각을 드시면 밑으로 여백을 줌에도 불구하고 한번 개발자도를 찍어 보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가운데로 오지 않았잖아요. 그럴 경우는 패딩을 한번 더 볼게요. 가운데 올 정도로만 주어서 만들어 줍니다. 15픽셀 정도가 맞다고 보면 되네요. 15픽셀 정도를 줘서 모든 TH 통일시켜 주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보시면서 난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따로따로 주시면 돼요. 이쪽에 클래스 주시고 위에 패딩 탑, 이쪽에 클래스 주시고 그냥 버티컬 라인 탑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따로따로 이게 관리시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전부 다 통일시키는 걸 좀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작업을 제 임의대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별도로 디자이너 분과 한번 상의를 해요.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여백이 다 맞지 않는데 통일시키는 게 어떠냐고 해서 제가 임의로 다 통일시켜버립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체크박스 만들었죠. 그럼 클릭했을 때 변해야 되잖아요. 클릭할 때 변하는 것은 이건 보더로 줄 거예요. 보더로 주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7픽셀, 색깔은 666이네요. 그러면 체크가 돼 있을 때 비포가 변하는 거예요. 7픽셀에 666이 체크드 돼 있을 때 보더가 7픽셀에 솔리드에 666 넣어줍니다. 그러면 체크가 될 때마다 이렇게 되죠. 문제는 너무 커지죠. 커진 이유는 박스 사이즈가 안 줘서. 박스 사이즈를 주면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심심하죠? 이 애니메이션까지 한번 줘볼게요. 원래 본래 사이트는 애니메이션이 없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애니메이션 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주어서 좀 다이나믹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면 좀 더 예쁘죠?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하는 걸 좀 선호합니다. 좀 더 빠르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좀 더 낫겠네요. 이 정도가 0.5픽셀은 약간 버벅이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1에서 7픽셀까지 가는 게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자, 테이블 밑에 선을 줄게요. 테이블 밑으로 선을 주겠습니다. 28 테이블 밑에 선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을 주고요. 자, 선 밑으로 떨어져야 되죠. 마지막에 여백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 여백 줬잖아요. 20픽셀 정도 20픽셀 정도 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30픽셀이에요. 그러면 라스트 차일드에서 우리가 밑으로 여백이 있는 거죠. 30픽셀로. 그래서 통일시켜
마지막에는 여백을 더 넓혀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동이하기 쪽 만들면 끝날 것 같아요. 동이하기 박스 만들어 주고, 저는 28이라고 어글이었죠, 클래스가. 여기에서 선을 한 번 더 주겠습니다. 어글이라는 클래스 하나 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바로 만들어 줍니다. 보더 1픽셀. 상속이 들어가게 되면, 파버된 상속이 또 어글이에 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 어글이란 디자인, 이 디자인 자체를 못 써요. 또 만들어야 돼요. 똑같은 디자인이면. 선택자 때문에. 그래서 선택자를 부모 없이 만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양쪽으로 패딩 줄게요. 30픽셀이네요. 그리고 한 줄짜리이기 때문에 줄 간격 주겠습니다. 높이의 줄 간격 60픽셀에 높이는 60픽셀 주게 되면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이 돼요. 프로 레프트 라이트를 하면 좋겠지만 이 두 개는 굳이 묶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전복이 오른쪽으로 날려줄게요. 포지션으로 날려주고, 이 부분 필수자는 빨간색이죠. 필수자 빨간색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버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라는 단어 자체에다가 스펜을 넣어 줄게요. 글씨를 제가 텍스트 컬러를 복사해놔서 복사하지 않았고요. 어그리 안에 스펜이 있으면 무조건 컬러가 바뀌게 해줍니다. 만약에 이 부분 스펜 난 계속 쓸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죠. 레이블 안에 스펜이 있을 경우 넣어주게 되면 바로 컬러가 바뀌게 되겠죠. 자, 이제 버튼을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띄워준다고 했죠? 포지션 렐러티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버튼에 클래스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링크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모르거든요. 이게 두 줄이 될지 10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조금씩 수정을 하면 되지만, 우선은 HTML을 덜 만지기 위해서 클래스 A 링크에 뷰가 있을 경우에는 포지션 앱솔루트로 띄워줍니다. 여백을 이미 주었죠. 오른쪽으로 30픽셀, 그러면 오른쪽으로 30픽셀 떨어져야겠죠. 앱솔루트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탑은 0으로 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버튼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가로 세로 고정으로 주겠습니다. 이거는 고정 버튼이기 때문에 93픽셀에 3픽셀 선 색깔 DDD네요. 93에 3, 93에 30, 93에 30 주고요. 선 줍니다. 선 색깔이 DDD라고 했나요? 네요. 가로 세로 바로 줬던 이유는 앱솔루트를 주면 인라인 요소는 자동으로 블록 요소가 돼요. 그래서 어떤 거고요. 자, 가로 정렬, 세로 정렬 줘야겠죠. 텍스트 라인 센터 줄간격 높이만큼 줍니다. 정확하게 들어가죠. 보더 레디우스 3픽셀이네요. 가로 세로 둥금의 가로 세로만큼 주게 되면 어느 정도 다 들어가게 돼요. 이 상태로 되고, 위로 떨어지는 것만 잡아주면 되겠네요. 위로는 이만큼 15픽셀 탑으로 15픽셀 넣어줍니다. 자, 선과 또 떨어져야겠죠. 선과 떨어지기 위해서 위로 28픽셀 넣어줍니다. 어글이 위로 마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상단 시청 버튼이 있네요. 또 상단 시청 버튼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주도록 할게요. 사실 버튼은 가로 세로 주는 것이 아닌데,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또 녹화를 따로 할 거예요. 버튼을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 되는지 가이드 영상도 따로 찍을 예정입니다. 170에 50 btn 타입 1이죠. btn도 한쪽으로 몰아줍니다. 엔터 좀 많이 칠게요. btn 타입 1 배경이죠. 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사이즈가 170에 50 10픽셀 줄간격 줘야 되고요. 컬러가 흰색이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었죠. 넣어줍니다. 가로 세로가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로그에서 좌우 정렬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보도 레디우스 있죠? 둥근 정도 3픽셀 주고 가운데 정렬했다가 위로 여백도 있어요. 30픽셀. 그러면 가운데 정렬용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30픽셀에 보도 레디우스 3, 그리고 텍스트 센터라는 놈은 텍스트는 센터에다가 위로 30픽셀 넣어줄게요. 자, 가운데 정렬 돼야 되는데 txt 센터 인라인 블록,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왜 가운데 정렬이 안 되지? 밖으로 썼네요. HTML 저장을 아예 안 했네요. HTML 저장 안 해서 일어난 일이고, 열고 닫고 링크 열고 닫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빠져 있네요. 상단 신청은 요게 닫게 해주는 게 아니죠. 제가 혼돈이 있었네요. 상단 신청은 텍스트 얼라인 센터 안에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팝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팝업 완성됐고, 이제는 띄우는 것만 만들면 되는데, 우선 선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팝업에 제가 선을 빨간 선을 줬어요. 이 빨간 선을 준 걸 날려주고, 이제 이 배경에 딤이라는 게 있어요. 딤은 검은색으로 채워지는 걸 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팝업 다음 형제로 딤을 줄게요. 클래스 딤을 주고, 딤을 만드는 방법은 포지션으로 만듭니다. 포지션 픽스드에서 띄웠죠? 이 부분 딤도 포지션으로 픽스드로 해서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레프트형, 탑형, 가로 사이즈 100%, 세로 100%, 배경색을 저 RGBA에서 투명도로, 이오는 흰색이고요. 0.5 정도 줘서 반투명한 형태를 줍니다. 검은색이 먼저 튀어나온 이유는 HTML 뒤에 있어서 그래요. 이걸 바꾸려면 Z 인덱스를 써야 됩니다. Z 인덱스는 좀 많이 주겠습니다. 100 정도. 99. 왜냐하면 팝업 다음에 바로 딤이 중간에 아무것도 오면 안 되니까. 배경색이 없네요. 팝업의 배경색까지 아까 넣는다는 게 안 넣었네요.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팝업 완성이 됐어요. 자, 좌우 스크롤이 생기게 되는데, 좌우 스크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좌우 스크롤 같은 경우는 바디에 패딩을 줘서 그래요. 바디 패딩을 주고, 제가 디폴트에다가 가로 사이즈 100%를 줬거든요. 그래서 박스 사이즈 좀 주겠습니다. 이제 팝업을 닫으면 닫히고 열리고 닫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바닥에다가 팝업 뇌 바닥에다가 링크 하나 넣어 줄게요. 그래서 링크를 넣어서 여기다 클래스를 오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팝업 열기 라고 만들어 줄게요. 이제 스크립트 작업이 되거든요. 팝업 클래스 팝업을 클릭했을 때 거기다 클래스 팝업 오픈이죠. 클래스 오픈을 클릭했을 때, 잠시만요. 이상하게 됐네요. 펑션 해주고요. 클릭했을 때, 클래스 팝업을 클릭을 했을 때 팝업이 열려야 되거든요. 클래스 팝. 그러면 여기서 클래스 팝업을 열리게 합니다. 큐. 그러면 열리게 될 거고요. 처음에 안 보여야 되죠. 클래스 팝업은 처음에 디스플레이 런이어야 됩니다. 처음에 안 보여야 되고, 그리고 팝업을 눌렀을 때 보여야 돼요. 한번 볼까요? 지금 딤도 없어졌죠? 딤이 있죠? 딤을 사라지게 해야 돼요. 클래스 딤도 디스플레이 런 처리해 줍니다. 팝업 버튼 하나만 남았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 열렸죠? 열리는데 문제는 딤도 같이 열려야 돼요. 팝업 다음에 오는 또는 딤도 바로 쇼를 해줘야 됩니다. 클릭하면 딤도 같이 열리죠. 이제는 X 버튼을 누르면 닫혀야 되겠죠? X 버튼 누르는 건 다시 만들어줍니다.
팝업 안에 있는 클로즈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클로즈 버튼 기준이잖아요. 디스의 부모인 페어런트를 페어런트 해도 되겠네요. 바로 맞아. A 요소의 부모는 바로 팝업이니까요. 페어런트를 하이드 시킵니다. 이 팀도 같이 하이드가 돼야겠죠. 쇼 하이드로 넣어줍니다. 팝업 열면 열리고 닫히면 클래스명이 다른가요? 클래스 클로즈 오픈 안에 있는 오픈이 아니죠. 팝업에 있는 팝업 안에 있는 클로즈 버튼이죠. 다시 열고 닫고 열고 닫고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스크립트까지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구독자 한 분께서 요청해 주신 회원가입은 아니지만 좀 간단한 양식으로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비슷한 폼의 형태로 한번 찾아서 작업을 해보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선은 팝업 같은 경우에는 픽스드로 많이 띄워진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CSS 작업하실 때는 무조건 팝업 안에 전부 다 상속 넣지 마시고요. 팝업 고유 디자인만 따로 빼놓으시고, 그리고 부모 페이지에서 사용할 거 테이블, 인풋들 이런 것들은 따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